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5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데,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간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시 임수를 음과 양으로 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양수가 있으면 음수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이죠. 음과 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체라고 봐도 상관은 없죠. 동전에 앞뒤가 있으면 앞은 양이 되는 것이고, 동전의 뒤는 음이 되는 것이죠. 앞이 없는 동전 있을 수가 없고요. 뒤가 없는 동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겠죠. 음수.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운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것으로 봤을 때 양수라고 하는 임수는 좀 큰 개념의 개념의 물이 되는 것이고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수가 되죠. 그래서 양의 개념은 큰 대자, 큰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적은 개념, 뭐 작을 숫자로 쓰죠. 이렇게 작은 개념의 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큰 개념의 수가 뭐가 있을까요? 대해수라고 하죠.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것이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그런 개념이나 옹달샘 같은 그런 작은 개념의 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죠. 임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잔잔해 보일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임수 계속 움직임이 있죠. 강도 계속 흘러가고요. 큰 호수 같은 경우에도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 근데 일정 정도 통제가 됐을 때는 임수의 움직임이 작지만은, 만약에 임수가 신왕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수가 신왕했을 때 물이 범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가 신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무토를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왕하지 않고 신약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도 비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오랜 기간 들게 되면 강바닥, 호수도 말라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했을 때는 물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은 나타내지 않겠고요. 신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섣불리 쓰게 되면 임수를 바로 파극하기 때문에, 신약했을 때는 인성이 뭘 쓴다? 금으로써 임수의 기운을 북돋아 준 연후에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신약했을 때는 무토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무토병화, 신약했을 때는 인성이 금과 비견겁제인 물 같이 쓴다, 수를 쓰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고 이슬비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해도 뭘 하지 않는다, 범람할 우려는 크게 없다. 물론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해도 물이 범람할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기토를 쓰지 않는다.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다. 심하면 왕한토에 의해서 매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 중 및 토들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토가 많아졌을 땐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수라고 하는 수가 되죠.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조후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자, 5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18일, 6월 18일 정도 됐죠. 그래서 뭐 대략 한 10일은 더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것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뭐 월령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머릿속에 이제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반복 숙달하는 것이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봤던 것도 보고 지겨울 정도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반복 숙달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제가 이제 5월을 지금 벌써 한 10번 이상 들었으니까 제가 뭔 말 할지는 거의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안 적고 안 외워도 기억할 거예요. 자, 절기 24절기 망종과 뭐가 있죠? 하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5월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남쪽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된다. 여름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나라 뭐 기껏 올라가봐야 34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사오미열의 개념은 사막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 즉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사오미열이 태어났을 때 사주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수가 있는 사주, 그나마 괜찮은 사주가 될 여지가 있고요. 수가 없는 사주, 좋지 못한 사주가 되겠죠. 좋다 나쁘다 뭐죠? 길흉이죠. 길흉. 그러니까 부귀를 얻으면 좋은 거고요. 부귀를 얻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천하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미열의 수가 없는 사주는 빈한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사오미열의 수가 넉넉하게 있으면 그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5월에 수가 있는 사주,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면 돈 얼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정통 명리를 한다라고 하는 3그리고 4주의 강의인데, 여기다 대고 노골적으로 바람 핀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직접 뭐 상담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남자를 만났을 때는 안 좋고,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좋고,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일진 강의에서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 사주의 짜임과 대운의 흐름만 보는 것이지, 물론 이렇게 보면 어느 때 어느 대운에 좋고 나쁘고는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그거를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는데,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월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일간이 임수이니까 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일간은 그냥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수만 있어. 일간이 임수라고 해서 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별대로 수는 있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4,5월은 어떤 계절? 화왕절이면서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것이다. 그래서 화토가 가장 왕한 그런 시절이 바로 4월과 지금 5월이 되는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제가 4월 설명할 때 말했죠.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포태법으로 5월에는 뭐가 되죠? 5월은 여기가 절퇴지가 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4월, 5월에 태어나면 어떻다? 신약하다. 개수, 임수는 신약하고 화가 왕하게 되면 그러니까 냄비에다 물 넣어놓고 가스불로 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빨리빨리 그 물이 증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월, 5월의 수는 뜨거운데 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화가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도 약하고 신약하고 5월의 열기도 뜨겁다라고 하는 두 가지죠.
이것만 잘 중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5월의 임수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때는 비견겁제가 필요하죠. 임수가 있거나 아니면 개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가 있죠. 이때는 뭐 임수든 개수든 저는 뭐 크게 의미 둘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목, 을목 또는 무토기토라고 하면 개수를 쓰겠지만은, 개수를 쓰고 경금, 신금, 병화, 정화라면 임수를 쓰겠지만 일간이 임수이고 이건 조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임수가 됐든 뭐 개수가 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조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공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뭐 굳이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드시 이 비견겁제는 있어줘야 된다. 수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수가 있어줘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경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임수 또는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 이 화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극을 당하는 경금이라 신금이,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더 약하죠. 이 경신금이 임수를 갖다 생할 수가 없는 거 아니라 생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주기가 힘들죠. 도망가기 바쁜데 거기서 마음 편하게 애기한테 젖을 주는 엄마가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임수 경금 입장에서 임수는 자식이고 얘는 적군이죠. 적군이 나를 공격할 되면 내가 자식을 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어서 얘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 주어야지만 경금이 임수를 능히 생할 수 있고 또 얘도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경금, 비견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 주어서 사주를 서로 통합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5월의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뭐 임수를 먼저 경금을 먼저 이런 것도 있으면 둘 다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임수 일간이 되겠고,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짜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고,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용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얘는 음화가 됩니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가게, 내가 극하는 악극자가 되는 것이 저 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인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악극자 재성이라고 하고, 재성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과 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제가 될 것이고요.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는데, 5월은 수는 약하고 화는 왕한 그런 것을,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 또는 재성은 왕하지만 일간은 약한 사주, 재다신약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오 중에 있는 병화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로지 쓸 수 있는 것 기토, 정화만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령만 놓고 봤을 땐 정화가 정제가 돼서 정제격이 되는데, 만약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건 정제격이 아니라 정관격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일간은 약한데 관이 왕하니까 기토가 투출하면 신약, 그죠? 관왕한 사주 국세가 된다. 중요한 것, 제다신약이 됐든 신약 관왕이 됐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5월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야 된다. 그래서 비견겁제인 수, 인성인 금을 같이 아울러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월에 화가 가장
왕한 이 시절에 임목 두 개는 뭐예요? 인호회국, 인호회국 해서 이거는 인오술 화국을 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할 때 목은 수가 없으면 뭐가 된다? 목분 비회가 된다. 재가 돼서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문제 월간의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제다신약에 만약에 임성이라든가 비견겁제에 도움이 없으면 임수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고갈돼서 증발돼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진짜 만약 그렇게 되면 조년에 좌절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년에 좌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죠. 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 곧바로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꺾어서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곧게 자라서 꿈을 이뤄야 되는데 중간에 꺾여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연간에 간신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이거 비견이죠. 임수로서 일간을 도울 수도 있고 화를 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 임수뿐만 아니라 연간에 있는 임수 또한 뭐가 없습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건 전무하다 이렇게 좀 유식하게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는 당연히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봐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다시 화토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자수를 얻었죠. 자수는 임수, 연간에 있는 임수, 일간 임수가 자의 뿌리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임수 중에 양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금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무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물론 무자신 나올 수 없겠지만 미약하지만 경금이 일간을 생겨주고 임수 자체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임수 자체가 증발돼서 없어질 위태로운 상황은 면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좌우충 되지 않습니까? 인호 회국했기 때문에 좌우충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좌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해시는 경자시보다는 좀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인호 회국했을 때 이 인목은 예약을 하부죠. 인호 화국 되는데 이내는 한 목이 돼 버리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경자시보다는 신해시가 조금 더 좋지 못한 생시이나 다른 뭐 을사병호 정미시에 비하면 그래도 얘는 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있긴 하지만 이 축토 하나에 신금이라든가 임수 두 개가 여기에 하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약한 그런 사주에 만약에 미대운이었을 때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그때 매우 좀 좋지 못한 그런 일을 좀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민시 같은 경우 청안에 임수 3개가 임수 3개가 있죠. 이거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 수가 매우 약한 것이고요. 5월에 지지로 임목 3개에다가 병화 투출돼 있으면 이건 재성이 더 왕한 것이지 임수 3개 있다고 해서 이건 임수가 왕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묘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 2개가 뭐예요? 진의 간신이 그 손가락 2개 담그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간목에 투출돼서 화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은 수의 기운을 또 뺏어서 화를 생하니까 역시나 모양을 봤을 땐 식신생지하는 것 같지만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반드시 금수운으로 행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을사병호 정묘시 뭐 이건 안 봐도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을사병호 정묘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만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종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화국에 임수 일간을 버리고 화재성으로 종해서 기명 종재 격이 되면 차라리 나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문제예요. 종하더라도 이건 격이 되겠죠. 그래서 가종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임수가 없이 깨끗하게 차라리 병인시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글자가
이렇게 와서 전체적으로 목화로만 이루어져서 화가 왕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화로 종하는데 수가 다시 끼어 있게 되면 이거는 종격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맞고요. 만약에 종격을 보더라도 가종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을사병호 정묘시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신신은 신금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것도 인목하고 신금은 인상충되죠. 5월에 제가 뭐라 그랬죠? 병화만 왕한 것이나 무토도 같이 와서 이거는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매우 좋지 못한 생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자 신의 시 중에 하나 정도가 되겠고, 기우시 같은 경우 유금 정도 가지고 이 뜨거운 화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토 정관이 있긴 하더라도 임수를 탁하게 만들 뿐이지 기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공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를 갖다가 중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그래도 간신히 한번 골라볼 수 있는 것 경자 신의 시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경자시 정도밖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